네, 다들 안녕하세요. 도시어부님, 그 다음에 임윤아님, 자윤쿠님, 중년비둘기님, 토니에스님, 크리스티님, 네, 오렌지튜브님, 이재현님, 그 다음에 태기님, 네, 영호님, 그 다음에 조성현님,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뭐 지금 시간이 벌써 9시니까 다 저녁은 드시고 조금 휴식 잘 취하고 계신지. 진홍님도 안녕하시고요. 오늘도 뭐 방송 순서는 오늘 있었던 일단 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네 이야기 같이 해보고,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토니님은 오늘 수익이 좋으셨다고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오늘 시장은 사실 좀 하락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상승 종목들이 뭐 합쳐봤자 한 650 종목 정도 되겠네요. 650 종목 정도 되고, 하락 종목이 월등히 더 많은 오늘은 조금 하락장이었어요. 뭐 토니에스님은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잘 내셨네요. 뭐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 한 0.59%,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수급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와주던 코스피에서도 기관이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매도를 하면서 나갔고, 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그동안 좀 매수를 해줬는데 매도를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뭐 이 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폭은 아니었었던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좀 좋은 건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로 바뀌었다는 게 좀 괜찮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코스피부터 같이 볼게요.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나왔던 이전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앞으로 쭉 추가 상승을 하려면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뚫어줘야겠죠? 뚫어 놓고서는 이렇게 여기 위에 안착되면은 이제 캔들이 이제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왔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도 정배열로 바뀌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이전 저항에서 이번에 또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이제 내려왔다 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일도 아마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21선까지 조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근데 내일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를 선을 크게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은 사실 이 지수가 HLB에 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보면 아직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고 크게 이탈시키지 않아서 650선 한 이 정도 선에 이걸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뭐 지수나 종목이나 어떤 특정 이전의 고점을 뚫어 놓고서는 거기 위에서 안착을 시켜야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650선에 조금 안착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제 만든 갭으로 오늘 이런 장대 음봉으로 조금 메꿔서 괜찮은 모습이지만, 이거는 21선까지도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조금 널널하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볼 수 있는 게 코덱스 인버스 차트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어제도 이제 인버스가 어느 정도 저점에 와서 매매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버스가 일단 이전에 여기 있었던 저항 구간을 이탈을 시켰어요. 뭐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다 이탈시키고 내려와서, 제가 어제는 이제 코덱스 인버스 차트를 조금 사놓으면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차트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수는 떨어질 거고, 그게 만약에 인버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코스피는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이게 아직은 확실하게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냥 이 정도 빠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구간도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사놓으시 1차 매수 정도만 해놓으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네요. 그렇고 오늘 상승한 종목 같이 보시면은 뭐 오늘은 펜벤다졸에 대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뭐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알리코제약, 뭐 진바이오텍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었고, 오늘 사실 장 초반에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그 게임주가 결국 올라온 게 중국에 뭐 판호가 뚫렸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나왔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얘기가 나오죠. 아, 그 판호가 뚫린 게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거는 확실하게 계열사가 만든 게임이 일단 판로가 확실히 뚫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룽투코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고, 뭐 가장 큰 거는 HLB가 뭐 이런 모습으로 장중에 급등 나왔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HLB는 참 어려운 종목이죠. 이거는 그래서 좀 잘 생각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하락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요. 뭐 당연히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서는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조금 현금 확보해 두시고, 내려오면 어쨌든 그 지수가 지지받는 부근에서 우리는 종목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없이 현금 가지고 계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 사실 이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분노의 타이핑은 아니고, 이 시간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좋게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특히 뭐 많은 전문가들, 뭐 특히 애널리스트나 뭐 소위 뭐 증권사의 PB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하죠. 시간 투자가 꼭 필요한 거다. 주식은 꼭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단타 하시는 분 아니고 뭐 중장기 스윙 하시는 분은 이 시간 투자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주식 투자 하고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버텨야 된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시간 투자가 저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에서. 뭐 제가 그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지금 매매도 사실 뭐 시간 투자를 당연히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죠. 뭐 여기 있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놓고 이제 긴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손절을 했는데 며칠 안 가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물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해서 물리시는 경우도 많고, 뭐 참 하여튼 이 기간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려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참고 계신다고. 내일 그래서 수익이 없죠. 뭐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사실 시간 투자가 중요해요. 근데 주식에서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중장기 말고,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사서 하늘에서 팔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못 정하겠다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주식에서 가장 베스트는 그거잖아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주식에서 가장 잘한다 라고 하는 건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을 보고 가장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조금 쫓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수익이라고 말하면 큰 수익률과 수익금을 모두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사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게 사실 주식에서 베스트잖아요.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하신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조금 욕심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거는. 근데 저희가 사실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사실 이 큰 수익이에요. 우리는 이 큰 수익, 이 큰 수익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점점 이거에 계속 맞추고 싶어 하는 거, 이 베스트를 가장 내고 싶어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이 베스트를 낸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베스트를 내는 사람 있죠. 있긴 있는데 정말 극소수고, 이거 내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 큰 수익금을 내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그 큰 수익률을 내시는 분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낸다는 거는 결국 단타를 한다는 건데, 그분들은 사실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크죠. 수익금이 엄청 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에서 5% 이 정도 사이로 계속 수익을 내시는 것 같아요. 매일 내시는 분들은 매일 내시고 3%에서 5% 정도 수익 내는데, 이거는 수익금을 대신에 엄청 키우죠. 투자금을 늘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사실 이 큰 수익을 낸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짧은 시간에 이제 큰 수익금을 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수익률까지 다 챙겨가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사실 저희는 상위 한 0.1%도 아니죠. 0.0001%라고 하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게.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는 거에서 이제 큰 수익을 내시는 분은 사실 크게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큰 수익인 거거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 하는데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원래 처음에 접근하시지는 않잖아요. 주식은 사실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이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너무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사실 전업 투자자분 아니면은 조금 하기 힘들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따라가기가 좀 더 어렵고, 사실 단타가 중장기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쉬운 거부터 하셔서 수익을 내고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 투자를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이거 왜 이 시간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보자고요.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면은 타점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 비중도 실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 투자, HLB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 하루에 종목이 올라갈 때 진짜 HLB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보기 조금 드물죠. 보기 드물다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조금, 이것도 사실 올라가는데 이것까지 다 먹으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 달 동안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매수를 해서건 매도를 할 때까지건 시간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과정이, 이게 세 개가 다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점과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그냥 중요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게 이 시간 투자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유, 왜 내가 시간 투자를 못할까? 뭐 때문에 내가 과연 시간 투자를 못하는 걸까? 라고 조금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못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도 맞죠. 확신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심플하게 가장 생각을 해본 거는 등락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상하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등락폭 때문에 안 된다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저한테 물어보는 종목에 대해서 뭐 타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게 뭐 결국 타점의 얘기겠죠. 최근에 들어오신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맨날 저점에서 잡으시고 뭐 선을 그으셔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10중8구님 10중8구님 말이 좋은 게 저점에서 잡아서 가져가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타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타점 같은 경우는 뭐 HLB 같은 경우도 그렇고 HLB도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는 분이 많고 사실 이거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셨던 분이 저한테는 이 자리에서 물어봤었거든요. 44,000원? 이게 HLB 맞나요? 네, 44,000원에서 물어봤었는데 헬릭 스미스랑 그때 같이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HLB는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HLB 같은 경우는 워낙 저점에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있던 건데 이거에 비하면은 워낙 저점에 있었던 거고 자리도 괜찮아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였는데 근데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은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자리에서는 뭐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뭐 47,000원 뭐 45,000원이면은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게 뭐 위아래로 내려봤자 뭐 많이 내려야 10% 뭐 20% 15% 이렇게 내려가 뭐 20%까지도 안 갔겠네요. 이건 뭐 10% 내외에서 움직이거든요. 저점에서 잡으면은 타점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상태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물어보면 이게 하루에도 지금 이게 고가가 15%고 저가가 마이너스 17%예요. 23%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구나 이게 마이너스 샀다가 마이너스 갑자기 15%, 25% 이렇게 가는데 그걸 어떻게 버틸 수가 있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등락폭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결국에 제가 말하는 건 저점이 아니라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 잡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20 뭐 이 자리 고가는 아니더라도 여기 시가에서 잡았다고 치면은 종가에서 잡았다 치면 184,000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3일 동안 급락이 나와서 최저 12만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1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내려가면은 이게 6만원이 빠진 거예요. 6만원이면은 거의 30%가 빠진 거거든요. 3일 만에. 다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도가 되고 시간 투자를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볼까요? 뭐 KNN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이것도 뭐 제가 얘기했었던 종목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등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게 928원에서 뭐 821원 뭐 20% 이렇게 최고점에서 저점까지 찍었을 때 뭐 2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근데 이 여러분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건 이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등락폭이 이제 점점 커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죠. 보면 이거는 하루에도 거의 뭐 한 8%, 9%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점에서 타점을 잡지 않으시고 올라가고 이미 있는 종목에서 타점을 잡으시면은 이게 등락폭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시간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보통 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많이 내려가요. 한 10%?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쏘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 룽투코리아의 뭐 이런 자리 아니면 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버티기가 어렵죠. 이게 등락폭이 워낙 큰데 이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다 버티냐고요. 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사실 등락폭도 크지도 않고 가져가면은 여기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랑 여기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타점. 이 타점을 여러분들이 이런 저점 부분에서 조금 잡으셔야 뭐 당연히 시간 투자도 가능하고 이런 수익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종목에서 시간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사놓고선 시간 투자하잖아요. 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리고 그냥 난 존버할래 하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손절은 무조건 해야 되는, 손절을 안 하려면은 타점을 저점에서 좀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전 강의 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느 자리에서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타점을 잘 잡으셔야 시간 투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티기가 쉬운 거예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그러니까 저점의 타점에서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도 않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종목도 보고, 당연히 제가 올려드리고 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나오는 종목들 항상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상한가가 몇 개 나왔죠? 5개가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왜 내 종목은 안 가는 건가?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손절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타시는데 그 들어간 종목이 이제 드디어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쫓는 거는 이런 것만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에서 잡아 놓으시고 결국 이게 시간 투자를 하니까 너무 지루해서 손절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종목은 날아가고, 여러분들이 산 종목은 이제 이렇게 끝물이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셨을 때, 그러니까 종목 선택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른 종목을 조금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상한가가 당연히 뭔 종목인지 뭐 공부는 하고 이렇게 하셔야겠지만, 내 종목이 너무 안 간다 해서 다른 종목이랑 비교해서 왜 안 가는 걸까?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손절을 해야 되나? 다른 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를 다 이용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이 왜 지금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 이걸 만들었잖아요. 얘네가 그러면은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매집했겠죠. 걔네들은 뭐 그냥 얼추 찍어보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빵 튀운 거겠죠. 세력들이 뭐 여기서 매집해서 이거 먹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력들도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간 투자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세력들도 자기가 롤링하는 종목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식을 하시면서 내 종목이 안 간다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적금을 넣을 때는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적금 넣을 때 이게 왜 빨리 다시 안 불어나, 왜 빨리 안 불어나,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업이 아니신 분들이 거의 더 많으실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이걸 부업 개념으로 하시겠죠. 근데 이 부업 개념으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서두르게 기다리지 말고, 이 한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종목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그냥 적금 넣듯이 한 달에 뭐 얼마 꾸준히 사시면은 그게 저절로 비중 조절도 되실 거고, 분할 매수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손실 관리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적금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조금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수익 난내에서 그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저도 사실 다른 사람 수익 나는 거 보면 당연히 부럽죠. 뭐 단타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수익 부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 종목이 안 가고 내가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남과 더 이상 조금 비교하시거나 뭐 다른 종목 왜 갔는데 내 종목은 안 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고 길게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은 사실 절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내가 누굴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수익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뭐 수익이 1%든 2%든 어쨌든 잘 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과 조금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좀 속도 편하고 수익을 내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수익만 내면은 뭐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당연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남과 크게 비교하시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이 시간 투자는 더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상한가가 오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고 저 종목은 상한가만 갈까, 나도 빨리 손절하고 저런 걸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은 손실도 더 커지고 주식도 좀 더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수익이 잘 나신다고 하면은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 시간 투자를 못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KNN도 그렇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또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이 종목들이. 그러면 그 종목으로 빨리빨리 현금을 돌리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큰 수익, 뭐 수익금은 커질 수 있겠지만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날 때도 어느 정도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을 잘 나고 계신 거니까, 뭐 저도 사실 수익률을 많이 높이고 있지 못해요. 수익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왜 못하냐면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뭐 공개 종목을 많이 안 하지만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뭐 제가 리딩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종목들이 좋게 보인다라는 걸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뭐 그리고 그분들은 왜 그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뭐 지금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시간 투자를 못하는, 당연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뭐 계속해서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좀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다 사고 싶다기보다는 좀 기준을 더 가다듬고 확실하게 비중을 좀 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뭐 세력들은 들어간 자금에 따라 다르지만 뭐 최소 200% 이상의 수익은 낸다라고 얘기는 저도 얼추 들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선님이 말하는 수익률과 수익금 중에 수익금이 더 우선인 듯하다. 근데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이 수익금, 이거를 조금 아이러니한데, 수익금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금이 키우려면은 들어가는 투자금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잘 나시는 분들은 사실 수익금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아. 당연히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나는데 수익금이 적을 수가 없죠. 뭐 그 회전을 얼마나 하냐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뭐 수익률과 수익금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둘 중에 하나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저는 수익률 수익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투자를 주식을 하시는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타점도 당연히 중요하고, 다른 종목에 혹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되고, 뭐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신뢰도 강해야 되고 종목 선택도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베스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것만 계속 쫓게 된다면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유료 강의를 시작하고서는 유료 강의에는 제가 주말마다 전 종목을 투자해보고 전 종목을 돌려보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8월 17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KNN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슈팅 나온 거 다 아실 거고, 보시면 KPX 생명과학
지금 이런 슈팅 나오고 있는 거 저희는 8월 17일 날 보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였겠죠. 8월 17일이면. 그러니까 이런 슈팅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와요. 뭐 KPX 생명과학도 그렇고 지금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텔레필드도 그렇고 뭐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뭐 대부분 여기서 그때 뽑았던 종목들은 다 올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뭐 더 얘기를 하자면 DAP 또 최근에 이런 슈팅 나온 것도 저희는 8월 17일 이 정도 단가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급한 종목을 쫓지 않아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뭐 KC피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것도 요즘에 나오고 있지 않나. 이거는 좀 떨어졌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8월 17일.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최근에 왜 그러냐면 이 슈팅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한 8월 달에 골라놓은 종목들이 이제 슬슬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조금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시간 투자를 하시면은 저는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불나방처럼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그 이전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좀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급등 나오고 밀린 종목 M게임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도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전에 한 8월 17일 뭐 27일 이쯤에 같이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백발님이었죠. 수익 내고 나오신 백발님 같은 경우는 M게임 수익 내고 나오신 게 저희가 이전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쫓기보다는 조금 저점에 있고 잘 돌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KPX 뭐 사실 저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들 중에 좀 잘 가요. 종목들이 사실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수익 내시는 분들 좀 잘 내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이렇게 뭐 올라가는 종목들 쫓지 않아도 수익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 수익 내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종목 궁금한 거 있어서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안국약품이랑 두산건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KC SKC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자리 자체도 조금 애매해서 뭐 이게 추가 상승은 뭐 매수를 하고 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단타로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와서 정말 좋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좀 단타로만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타로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뭐 이거를 지금 자리에 사서 기간 투자를 해가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라운시큐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라운시큐어는 예전에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이긴 한데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슬금 이제 보시면은 이 행위들이 지금 이제 이평선을 돌려 나가려고 베베 꼬고 있는 거예요. 정배열됐다가 다시 돌리고 이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이제 옹기종기 모일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거 뭐 보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한 3,000 그러니까 21선 부근에서 1차 매수한다 라고 하셔서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3,035원. 대동공업 인바디.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부근이네요. 지금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엄청 좋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단기적으로 들어가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매수하시면 60일선 부근 아니면은 여기 120일선, 240일선 부근에서 매수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네요. 인바디? 인바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저점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인바디도 근데 인바디도 여기 앞에서 이런 급등 나오고 이렇게 상승 나오고 이게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눌려서 지금 이 부분을 크게 이탈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가장 좋은 단가를 잡자 하면은 뭐 지수가 급락 떨어지면 이런 자리까지 오겠죠. 이 부분에서 1차 매수하면은 조금 안정적인 단가가 아닐까라고 생각 드네요. 뭐 누구지? 네, 자윤쿠님이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기가레인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가는 뭐 1560원 정도 잡아서 시간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뭐 1560원 이런 단가에서 좀 잡아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네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 나오고 계속 무너지다가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게 지금 설거지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끝낸 종목 내려오면서 여기서 마지막 터는 건지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뭐 여기 부분이었죠. 한 2,300원? 2,300원 부분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그 부분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네요. 인베니아? 인베니아도 일단 저점 구간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저점 구간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해라 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이전에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엄청 높게 물려있어서 제가 수익 실은 잘 하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4,500원인가 단가셔서 거기까지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못 나오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점 부분이라서 지금 손절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끝났다라고 보기도 좀 좀 종목이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홀딩 할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부분이고 이제 저점에서 나오는 이런 도지라든지 아래 꼬리들이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볼 것 같고 유진기업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역배열에서 뭘 돌려나가려나 이런 모습이 안 보여서 조금 뭐 엄청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SDN도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SDN 같은 경우는 이런 240이나 120일 선에서 잡았으면 좋은데 지금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뭐 잡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전 고점들 다 돌파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만들면서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올 수는 있으나 그만큼 조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접근하시면은 단타로밖에 접근은 못 하시겠죠. 칩스앤미디어 이 종목도 이미 앞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41선 이 밑에 내려오면 아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서 그거 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메리트가 없네요. 여기 앞에 이미 저항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있던 저항들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 드네요. 적정 주가 구하는 공식 EPS 곱하기 시장 평균 PER 공식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주식이 적정 주가대로 가는 것도 사실 아니고 네, 굳이 그것만 맹신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도움을 주는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만 보고 적정 주가라고 생각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옹진싱크빅
물려있는데 오늘 슈팅 나와서 팔려다 못 팔았는데 하락의 신호? 하락의 신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윗꼬리가 나오고 지금 이걸 다시 내일 윗꼬리를 먹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락의 징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썩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이 모습이 여기 있던 물량을 지금 흡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옹진시크빅 같은 경우는. 해마로 푸드서비스. 해마로 푸드서비스도 조금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 역별로 이제 돌려나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뭐 매수하시면은 2,580원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애매해서 단가가, 그러니까 단가를 최대한 낮게 잡으면 좋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돌려나가는 파동이 나와서 돌려나갈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단가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네요. 차트가 괜찮아 보여도 기본적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라는 건 없고, 차트가 괜찮아 보여도 뭐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겠죠. 뭐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보고 잘 매매하시고, 뭐 기본적 분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기본적 분석으로 잘 매매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잘 보고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 분석으로만 하는 분들은 HLB를 당연히 수익 들어가지 못했겠죠. 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 재무 좋은 종목이 몇 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무 좋은 종목을 하시려면은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대형주 빼고는 다른 종목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보통은 뭐 기본적 분석은 사실 차트에 선반영된다라고 이야기가 사실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만 봐도 차트가 좋은 종목들은 좀 기본적으로 괜찮은 재물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 분석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분명히 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FN 리퍼블릭이라는 종목이 없는데, 이거 FN 리퍼블릭도 아직 하락 추세가 확실히 돌려나갔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뭐 지금 구간이 저점 구간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미 이런 종목은 상승 내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저점 구간일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돌려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제 이 역배열이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아서 이게 올리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고 이평선 돌려나가고 다시 급락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서, 뭐 지금 자리에서 투자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2, 3% 이런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종목 상담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죠. 뭐 더 추가적인 거는 없으니까. 이거 물려 있으시다고요? 얼마에 물려 있는지를 알아야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자리 아니면은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즈윅 스튜디오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꼭 말씀드렸던 걸로 아는데, 아니구나.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차트에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이게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이 선을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겠죠. 근데 이 종목 여기서 이탈시키게 되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나 뭐 61선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드네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엄청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500원이야. 이런 자리에서
뭐 지금 자리에서 물 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물 타셔서 뭐 단가 좀 낮추시면은 나올 수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 드네요. 테린 포장. 오늘은 테린 포장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테린 포장도 이미 이거 상승 나왔고, 이 종목 아마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매각 지금 끝났나? 지금 진행 중인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려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 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들어갈 볼만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죠. 앞에서 이미 이런 큰 대형 시세도 나왔고, 뭐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뭐 300%, 300%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300% 정도 나왔고, 지금 시세 내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는 조금 하락장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나올 수 있는데, 나스닥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나스닥도 조금 보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얘기 드린 거는 조금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두산건설이나 뭐였더라,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뭐 공개 종목으로 나갔으니까 잘 매매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뭐 1100, 11,000, 뭐 200원 이런 부분 그래서 1차 매수 하시면은 괜찮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내일도 다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